안녕하십니까. 다산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다산본원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다산고등학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다산고등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전체적인 문항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20문항으로 일반적인 다른 학교가 22에서 24가지인 반면에 좀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각 단원에 대한 문항 분표를 보시면 집합과 명제, 학생들이 쉬워하는 단원에서만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 분석을 좀 보실게요. 바로 직전 학기,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직전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중상 문제는 줄어들고 중하 문제는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상난이도를 못 풀었던 중위권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더 쉬웠는데? 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가 1, 2등급을 경쟁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상난이도 문제가 더 늘었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난이도 없이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도 좀 더 많이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쉬워하는 집합과 명제 단원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쉬웠다라고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성적 분표입니다. 이번에 시험이 다소 쉽다 보니 1등급 커트라인이 틀린 문제 한 문제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해서 서술형 부분 점수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학생들, 80대 후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2등급, 그리고 70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3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문항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알 점의 위치를 어디다가 옮기든지 삼각형의 넓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중학교 때 잘 학습했다면 이 학생들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R점의 위치를 가운데로 끌어와서 원의 중심으로 놓으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여러 가지 미지수를 잡거나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 노란 삼각형의 미지수를 잡고 산술기하를 잘 썼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웠을 문제인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은 사실 원래 이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이 부분이 직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산술기하를 못 쓴 친구들도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년 고1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글씨를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글씨 부분만 봐도 숫자가 달라진 걸 제외하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림 또한 원래 모의고사 그림에서 방향만 바꿔 놨을 뿐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위로 점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가정을 하고 적절하게 미지수를 잡았다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그림이 나옵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오각형인데 이 오각형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평행이동 단원이어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 개념은 평행이동에 있지 않아요. 1차 함수를 작성하고 교점을 구하고 2차 함수식을 찾는 오히려 1학기와 조금 더 연관성이 많은 문제거든요. 해서 학생 여러분은 지금 1학기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2차 함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함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앞으로도 문제를 맞추기가 용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모의고사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도 19년 11월 모의고사랑 똑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와 딱 한 글자 다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숫자가 2냐,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1이냐, 요 한 글자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죠.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하니? 너네 이렇게 킬러 문제까지 도전해봤어? 이런 학생들만 이제 다산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B집합과 A집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눠보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왼쪽에 보이시는 조건제시법이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미리 해두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 난해, 어려워, 해석하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못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논술형 4번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위권 학생이고 1, 2등급을 평소에 받았던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했었던 시험입니다. 시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수행평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또한 학교 프린트가 1학기 때는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학교 시험과 프린트와 연계성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학습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실수 없이 맞춰야 되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득점을 논하고 시험을 잘 봤네 못 봤네 얘기를 할 때 실수했어요 1번 틀렸어요 이러면 사실 점수 경쟁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실수 없이 맞추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잘해 라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그대로 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주입에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체계적으로 여러 단계에 의해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도 구주입에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